자, 저희가 이 대전 교사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 돌아가신 교사분의 동료 교사의 증언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그 돌아가신 고인이 된 교사가 2019년 맡았던 1학년 3반 학부모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연락을 주셨어요. 네, 저희 제보창으로 직접 얘기하고 싶다면서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. 어제 오늘 제작진이 이 제보자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. 제보자의 자녀는 2019년에 1학년 3반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부모는 물론이고 그들의 그 자녀들,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. 아직도 제보 학부모의 이 자녀는요, 그러니까 아이가 여전히 그 초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.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용기를 내서 제보하게 됐다, 이렇게 전했습니다. 자, 먼저 그럼 돌아가신 고인을 힘들게 했던 그 4명의 아이들 1학년 당시 어땠는지부터 들어보시죠. 지나갈 때마다 툭툭 치고 밀고 뭐 때리고 옷 잡아당기고 다리도 걸고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. 그리고 체육 시간 같은 때도 욕하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모욕을 주고 친구들한테 전혀 통제가 안 돼서 그 특정 아이들이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.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말 안 듣는구나. 저희는 그때 엄마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선생님은 교실 안에서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입장에서는. 자, 지옥이었을 것 같다는 말까지 하십니다. 일단 이 제보를 하신 분의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4명이 한꺼번에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 한 반에 한 1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4명이면 거의 아이고야. 3분의 1 세상에. 이렇게 최소한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좀 통제가 안 되니까 뭐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까지도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옥 같았을 것,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옥 같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요.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진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떻게 잘못으로 이걸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가 됐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금 당시 아이들의 행태가 어땠는지를 지적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 커뮤니티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그 아이들의 글, 피해자들의 글, 폭로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.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병 X, 이게 뭐 병의 신, 이거 욕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반 급부 학생이나 선생님을 불편해하기도 하고요. 또 뭐 손 씻으러 가는 아이들한테 머리를 막 때리기도 했고, 그 중에 이 무리 중에 가장 좀 우두머리로 보이는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은 ADHD,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죠. ADHD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선생님한테 괴롭히고 아이들 친구한테 시비도 걸었다라는 폭로의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 반을 떠나니까 그 기간을 채우려고 기간제 교사가 정말 베테랑 기간제 교사가 왔는데 그 기간제 교사분이 아이고 나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한 달 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지금 이제 12월 달에 기간제 교사로 온 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직의 경험이 있고 좀 이렇게 연령도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까 실제로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12월 달에 기간제 교사를 갖다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이 교사의 일부이긴 한데 또 어떤 학부모가 또 민원을 넣었대요. 그러니까 이 기간제 교사 내가 진짜 교직 생활 오래 했는데 너희 같은 애들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떠났다는데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집중해 주십시오.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왜 거짓말을 하는지입니다. 자, 어제 그 고인의 동료 교사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. 그 가해 학생 학부모들 우리 별로 친하지 않아요. 잘 몰라요. 차 한 잔 좀 마시는 정도의 사이예요.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 동료 교사분은 증언하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학부모들과 같은 반 학부모였던 이 오늘 제보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.
그중에 두 분은 같은 유치원 출신인 건 확실히 맞고, 남자아이들이고, 4명 중에 3명이 같은 아파트였어요. 그 셋 중에 둘은 동수 같았나?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어쨌든,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,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이고 해서 친해지지 않았나 싶고요. 캠핑도 갔고, 불과 지난 여름? 8월이었나? 야구대회, 이제 스포츠클럽에서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열렸던 경기로 알고 있는데, 야구대회에도 넷 중에 3집, 한 집 빼고 3집이 참가한 걸 꽤 많이 봤죠. 자, 내 집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전에는 뭐 잘 몰라요. 뭐 차 한 잔 오다 가다 겨우 한 번 마시는 정도. 그게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, 지금? 네, 그럴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. 동시에 또 저희에게 사진 하나를 제보를 주셨습니다. 가해자로 지목된 엄마 중에 한 명이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사진으로 설정해 놓은 사진입니다. 이게 뭐죠?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이요. 최소한 3명의 아이들이 보입니다.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그 4명 중에 3명입니다. 한 집에 모여서 편하게 입고 최소한 파자마 파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. 제보자가 이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요.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이라는 걸 밝히고 싶다면서 그 증거라면서 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. 하하. 자, 그러면서 말이죠.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. 계속 들어보시죠. 우리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분노가 치솟죠.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아이들끼리 사진 이렇게 파자마 파티를 하는지 누구 집 소파에 쭈루룩 앉아서 찍어놓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, 네. 모두 다 들통날 거고, 그런 거짓말을 왜 들통날 거짓말을 해서 본인들의 그 발언의 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.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더 비난이 오고 뭔가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, 아니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건지,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.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질문을 드릴게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양 변호사님. 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항의를 했다고요? 이것도 이제 전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.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4명 중에 한 학부모가 교장실로 찾아가서 왜 우리 사생활을 노출했냐. 그래서 이제 다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렇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고. 하지만 또 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의 뭐 영업장애 이런 걸 찾아온 사람들한테 학교 찾아간 적도 없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또 하셨어요. 근데 이 제보를 하신 입장에서는 지금 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졌다라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학교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 이거 제보하신 분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 주신 거죠. 저는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처음에 SNS에서 막 돌아다녔을 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인두껍을 쓰고 이 와중에 학교 가가지고 교장한테 막 항의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세상에 맞다는 겁니다 지금. 그렇죠. 자, 근데 지금 넷이잖아요. 학부모가 이제 네 가족인데 세 집은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쪽은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이 와중에 다른 이 갈비집을 하는 대전에서 한 갈비집을 하는 곳이 좀 피해를 좀 입었다고 하는데요. 사실은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그것을 공개하면서 그 근처 해당 초등학교 근처에 거주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그 말고도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고도 지금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 미용실하고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다른 미용실도 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. 상호가 같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유성구가 아닌 동구에 있기 때문에 주소를 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지금 말한 것처럼 세 가족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 가족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내일 저녁에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이 돌아가신 교사분의 추모제가 열린다는데요.
오 교수님,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글쎄요, 결과적으로 이 학부모 몇 명 때문에 이 그 학교 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요.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전에는 아이들이 남의 아이들을 갖다 괴롭히면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께 자기 아이 그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사과를 하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그 일부 이 학부모 몇몇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 철학이 과연 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. 앞으로 이런 그 학부모들의 어떤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들 이 문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 교육 현장에서 저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 즉 계기가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.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알겠습니다. 계속 좀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